그 내가 수술을 했든 시술을 했든 6개월이 됐어. 근데 아직도 아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왜 그런 걸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저희의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정말 그 병원에 가서 내가 진단받은 부위가 어디예요? 허리에 디스크라고 했죠. 근데 내가 허리 디스크 관련해서 치료를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이거는 팩트잖아요.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죠. 근데 안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치료를 했지만 제대로 되질 않았다. 병원에서 최고의 기술이 뭐냐면 시술과 수술이거든요. 시술과 수술까지 했는데도 그대로야. 아니면 더 아파. 그럼 뭐예요? 그 부위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정말 내가 아픈 거는 허리인 것 같지만 허리 위에 있는 게 등이고요. 허리 밑에 있는 게 이 골반. 관절로 얘기하면은 고관절이에요. 이 고관절이 아파도 마치 그게 허리가 아픈 것처럼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 가서 당신 허리가 아픈 게 허리 때문이 아니라 고관절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고관절에 대한 것도 검사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그 의사 선생님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제가 만나본 의사분들은 보통 허리를 다 그냥 찍어버려요. 답정너라고 하잖아요. 답정너에게 답을 정해놓고서 넌 분명히 이거야. 선생님 저는 다리가 거린데요? 아니면 허벅지가 좀 이상한데요? 그래도 그거는 보세요. MRI를 보세요. MRI에서 신경을 누르는 거 보이시죠? 근데 몰라요. 환자가 그거 처음 봤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아 네네 이러고 지나가지. 실질적으로 MRI를 보는 걸 공부한 사람이 환자가 아파 죽겠는데 그거 어떻게 공부해요? 그냥 아 그런가? 아 이런가? 그런가 보지. 이거 설명해보라면 디스크가 이게 몇 번인지도 모르고요. 뼈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의사분이 하는 얘기 아니면 어떠한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맞다라고 하죠. 아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수술 뭔가 치료를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왜 6개월이라고 할까요? 보통 허리가 아프면 급성기라는 게 있어요. 아파 죽겠는 거야. 그게 약 먹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3개월 이내에는 다 잦아들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아요. 보통 완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인 아산병원이 있어요. 거기 충기 박사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척추명의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통 많이 돌려보내요. 어떻게? 3개월 뒤에도 아프면 또 다시 날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그때 와서 내가 다시 와줄게.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세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근육과 이 뇌에서 같이 전달해 드리는 게 신경이잖아요. 이 근육과 뇌 신경들이 연결돼서 어느 정도 적응되는 기간이 보통 3개월이에요. 이건 근신경학자들이 하는 게 루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막 해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는 게 언제부터라고 해요? 근매스가 일어나는 게 보통 최대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이후부터예요. 왜 그러냐면 초반에는 근신경 적응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계속 이런 행위를 해요. 그러면 얘가 이런 행위를 계속 하나? 어쩌나?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 사이즈도 좀 늘리고 근신경도 조금 더 발달시키고 해야 되겠다. 왜냐면 계속 이걸 하려면 힘이 필요하니까 라는 적응이 된단 말이야. 그 적응 기간이 3개월이에요. 그래서 대학 논문이나 그런 것들이 보통 다 3개월씩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다이어트 효과도 보통 뭐라고 해요? 3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근신경의 적응은 똑같거든요. 인간은. 빠른 인간이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3개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무슨 치료를 했는데 3개월 동안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치료의 방향성이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적응이 돼야 되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는 틀렸다고 그냥 저는 깔끔하게 인정해요. 정말로 반응이 없으면. 그래서 그 치료의 방향성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바꾼다는 거죠. 어떤 전문가들은 안 바꿔요. 어디까지? 시술, 수술까지 가서 안 바꿔. 근데 그래도 아프면 또 어떤 변명을 해요. 어떤 거 내가 수술을 했는데 그 부위가 아니라 이번엔 다른 부위가 아파요. 보세요. 그 MRI 뭐라고 하니까 또 보는데 모르지만 그분의 전문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금의 루틴이에요. 루틴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안 낫는 거는 뭔가 치료의 방향성이 그 부위가 잘못됐던가 치료에 무언가가 잘못됐던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치료의 무엇은 괜찮은 거야. 근데 내가 치료한 부위가 해당되는 부위가 아니라는 거죠. 아닐 수 있다는 건데 거의 확실해요. 그거는 저희 쪽에 와서 이제 이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을 이제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는 내가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는 전제예요. 허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허리에 무언가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꼭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거를 할 때 예를 들면 걸을 때 제일 아프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은 앉았다 일어날 때 제일 아프다 아니면 숙일 때 아프다 이런 자기만의 아픈 동작들이 있어요. 아픈 동작들을 꼭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숙일 때 아우 너무 아파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꼭
테스트를 먼저 한 다음에 제가 권해드리는 동작을 꼭 해보시길, 꼭 비포 애프터를 찍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느껴봐야 돼. 자, 이거는 허리가 아픈데 이게 혹시 고관절이라고 하는 이 고 주변 아닐까라고 하는 관점을 허리에서 고관절로 내려온 거예요. 자, 이 관점 바꾸는 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게 집에 이제 다 이런 홈롤러나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있을 수 있어요. 없으면 이런 거라도 하나 사고, 이런 것도 마트에 다 있어요. 마트에 가서 꼭 사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처음에부터 이런 걸 하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런 볼 가지고 먼저 테스트를 해봐요. 볼 가지고 테스트를 이렇게 앉는 자세, 이 정도는 아마 움직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깔고 앉아요. 깔고 앉아서 손을 이렇게 짚어서요, 여기 이렇게 공 가지고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문지르다 보면은 이렇게 골고루 문지러 보세요. 골고루 문지르다 보면 특정하게 이렇게 아픈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부분은 위에고요, 어떤 부분은 약간 밑에고요, 어떤 부분은 옆에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꼬리뼈 사이, 그 다음에 이 엉치뼈, 그 다음에 여기 다리 옆에 뼈, 혹은 여기 골반 바로 요 옆에. 그래서 이거를 계속 문지르면서 아픈 데를 찾았잖아요. 그러면은 유레카를 외치셔야 돼요. 아, 내가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이 고관절이 아파서 허리도 아픈 거가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아파도 해보셔야 돼요. 여기는 근육이요, 되게 두껍고 다양한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막 세게 해도 그렇게 뭐 손상되거나 잘못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걸 했더니 별 감흥이 없는데, 아니면 이걸 했더니 내가 아픈 동작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 해서 아까 수했던 했는데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기도 하잖아요. 그럼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쪽을 반대쪽을 이렇게 저처럼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따라 하셔가지고 이렇게 돼요. 난 선생님 이 동작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아예 누워요. 이렇게 누워서 요거를 이렇게 누우면 돼요. 이렇게 누우셨죠. 놓고서 이렇게 문질러만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너무 아픈데 막 이렇게 인상 쓰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은 유레카, 거기 때문에 내가 허리에 올라가는 방사통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추측에 좀 더 맞는 것들이 이제 정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라고, 이게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 보시면 돼요. 저도 지금도 아파요. 자, 그러면은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이게 엄청나게 아플 수밖에 없어요. 보통 저희가 공부하는 관점에서는 허리하고 이 엉치, 이 고관절이라고 하는 거를 한 부위로 봐요. 그러니까 허리가 내가 잘못됐다는 거 이미 확인하셨죠, MRI로. 그러면은 엉덩이가 잘못됐다는 것도 거의 100%라는 거예요. 이게 고관절이라는 것도 거의 100%라니까 허리는 계속 여태까지 치료했잖아. 근데 별로 효과가 없었잖아. 그러면은 얘를 치료해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저희 관점에서는. 저희 관점이라는 게 저희가 공부하는 이런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꼭 요거라도 해보시고요. 어떤 분은 딱딱한 볼 있어. 똑같아요. 딱딱한 볼을 하게 되면 할 때 무진장 더 아파요. 근데 안 아픈 사람, 이 사람은 안 아픈데 할 수 있죠. 그럼 멀쩡한 거예요, 이 부위가.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여기 엄청 아픈 데가 있어. 찾아야 돼요. 특히 허리 아픈 분들 무조건 찾아야 돼. 그럼 이게 좀 더 세게 오는 거죠. 그뿐이에요. 이게 더 효과적이에요, 이게 효과적이에요 이러면은 내가 딱딱한 근육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이런 걸로 해서는 잘 안 들어가. 그러면 이런 걸로 해줘야 되고요. 내가 너무, 특히 여성분들 소프트한, 이렇게 말랑말랑한 근육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소프트한 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볼, 내 근육의 성향에 맞게 소프트하냐 하드하냐에 따라서 이 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여성분들은 소프트하기 때문에 이런 부드러운 볼, 정구공 같은 경우나 이 마사지 볼도 부드러운 게 있어요. 그런 걸로 해주시고요. 아니면은 난 그런 게 너무 없다, 나 집에는 이게 있다, 그럼 동작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요렇게 손을 짚거나 요렇게 짚어서 요렇게 하셔서 이 엉덩이, 꼬리뼈 옆에 있는 엉덩이 부위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 때 처음에 아프다가, 아니면은 처음에 할 때 시원하다가 그런 느낌이 나요. 자, 그것만으로도 성공이에요. 왜냐면 허리는 이렇게 막 문지르면은 안 돼요. 이렇게 문지를 수도 없고 엄청 더 섬세하게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엉덩이는 막 굴려도, 이렇게 막 굴려도 상관없어요. 막 굴려도. 네, 요렇게 뒤로 요 부위를 하시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자, 이거를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왼쪽 한 1분에서 2분 정도? 근데 그냥 똑같은 데 계속 문지르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된다고 했죠. 찾아야 돼, 아픈 데를. 그리고 왼쪽 1, 2분 정도 해보시고 뭘 해야 돼요? 처음에 내가
숙일 때 아팠다 아니면은 지금 이제 해보는 거죠. 해봤더니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나는 허리가 주로 아파서 뭔가가 아픈 게 아니라 이 고관절 주변이 무언가가 뭉치거나 잘못돼 있어서 아픈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거의 맞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낫는 거냐? 이거는 내가 허리가 진짜 잘못됐는지 아니면 내가 고관절이 잘못됐는지를 찾는 방법 테스트죠. 비포 애프터로 해서 그럼 우리가 치료의 방향성을 허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고관절로 갈 것이냐의 방향성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성만 잘 정하면은 무조건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몇 개월 내, 3개월 내는 나아야 된다고요. 좋아져야 된다고요. 어떤 게? 나의 일상생활이 앉았다 일어서는 거, 그리고 걸어 다니는 거. 특히 협착증 있는 분들은 걷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진짜 짧으신 분들은 5분 아니면 10분 있어요. 그런 분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고관절 주범을 잘 풀어줘도 무조건 그 시간이 늘어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저희 팀이 했던 것들이 거의 한 4만 건 정도 돼요. 4만 건 중에서 그런 디스크, 협착, 분리증 여러 가지들이 질환들이, 허리 관련돼서 질환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어디 책에서 보고 누구 이야기를 따다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직접 경험하고 테스트하고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테스트를 꼭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치료의 방향성을 어디로 잡아야 된다? 고관절 관련된 무언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6개월 동안 내가 허리 치료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1도 안 났거나 그 변화가 너무 미비한 분들 있죠. 그러면은 꼭 오늘 알려드린 영상대로 비포 애프터 테스트 꼭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게 되면 더 큰일이 날 수 있어요. 더 늦기 전에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고관절이 문제가 있다는 거를 확실히 느꼈어요. 그럼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데에서 먼저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예전에는 나 허리가 아팠어, 그러니까 허리에 물리치료 해줘, 이렇게 했던 거, 허리에 침 좀 놔줘 했던 거를 어디로 바꾸셔야 돼요? 고관절로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고관절이요, 여기 앞에도 고관절이고요, 옆에도 고관절이고요, 뒤에도 고관절이에요. 이 고관절이 여기 다 고관절이에요. 이게 사타구니 안쪽에 다 고관절이에요. 넓죠. 그래서 적어도 여기 뒤쪽을 많이 먼저 치료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앞쪽, 옆쪽, 안쪽 다 해야 하지만 내가 물리치료를 받더라도 엉덩이 조금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앞쪽 좀 해주세요.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의사 선생님이든 그 전문가 어떤 분이 그 부위를 케어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희처럼 그걸 다 알아서 앞에, 옆에, 뒤에, 위, 아래 다 해주는 전문가들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곳에서, 치료받는 곳에서 내가 해보고 변화가 있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꼭 이 부위를 치료해 주세요, 이 부위를 치료해 주세요 라는 걸로 말씀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오늘 이 테스트 꼭 해보시고요. 저희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지만 특히 척추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디스크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도 잘 나아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중증 환자분들이죠. 그런 환자분들에 대해서 운동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메타바디팀 김희철 대표였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